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강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의식. 의식의 상태. 의식에 대한 이야기. 네, 의식과 뇌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죠? 의식은 막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 네.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아직 큰 줄거리는 몇 가지 잡히는데 아직도 인류가 탐색 중인 미지의 영역입니다. 상당한 부분이. 네. 이 미지의 영역인 의식에 대해서 오늘 잘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상태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상태라 이야기했을 때는 그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항상 바뀐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를 그냥 호수 같은 그런 거라면 의식의 내용은 거기에 담긴 물이죠. 자동, 구성, 안정, 유연, 속도, 정확, 추상, 구체 이 모든 거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균형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나룻배에서 이동하는 배에서 활로 갖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날아가는 대상도 움직이고 활을 쏘고 있는 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물하고 내부의 자아가 계속 움직이는 이어서 하나의 두 개의 가상의 고정점을 만들어낸 게 셀프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브레인하고 물리학이 결합한 이쪽 세계관이 매듭 없이 네이처하고 생명 현상을 융합시킵니다. 이번 시간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감정, 두 번째 언어,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간 의식. 이 세 가지 다 더 깊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다 상태라는 겁니다. 감정 상태, 금방 오죠. 어느 상태란 말은 좀 안 쓰는데 의식 상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태라 이야기했을 때는 그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항상 바뀐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감정도 바뀌고 우리의 의식 상태도 바뀌는 거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초롱초롱한 느낌, 잠자리 들기 전에 피곤한 느낌, 다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들은 확률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물결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떠한 경향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확 잡거나 이르게 하기는 변화가 다양하다는 거죠. 상태. 그래서 의식에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의식의 상태가 있고 의식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를 그냥 호수 같은 그런 거라면 의식의 내용은 거기에 담긴 물이죠. 그 물의 파동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상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식의 내용, 상태, 그중에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예측하는 값입니다. 이제 예측이라는 게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고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측을 한다 이런 통상적으로 말을 쓰는데 브레인 사이언스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지각, 기억, 특히 행동하고 지각은 예측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제 자료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의 상태, 의식의 이렇게 윤곽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이 담기는 거죠. 이걸 두 개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내용물이 없는 의식도 있습니다. 아무 대상이 없이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명료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건 의식의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졸음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공상이 들어가죠. 상상이 들어가고 내가 해야 할 일과들이 들어가죠. 상상, 공상, 일과, 태스크 포스, 태스크 이런 것들을 의식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 이전에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다루는 그 상태는 1차 의식이 있고 고차 의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벨상 받은 에델만이라는 이쪽 분야를 30년 연구한 사람이 확립시켜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의식은 1차 의식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뭐 가재나 새우 이런 종류도 의식이 있을까? 이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막 범용으로 이건 범신주의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의식이 있다. 이런 거는 과학에서 좀 지향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대략 포유동물, 소나 말이나 개, 사람쯤 오면서부터 1차 의식이 형성이 되고 1차 의식은 영화로 치면 스냅 사진입니다. 그냥 사진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동영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을 만드는 거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 현재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1차 의식 상태에 머무는 것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을 출현했던 것이 고차의식입니다. 그래서 고차의식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의 흐름은 출현이 어땠냐면 순서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순서의식.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기억을 통해서 의식이 확장되는 거. 이것이 결합이 됩니다. 사실 의식까지 오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추신경계가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 두 가지를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잖아요.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위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브레인.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연수입니다. 연수, 그 다음에 교내, 그 다음에 중내, 그 다음에 시상, 그 다음에 대내, 피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이해하는 데는 교감, 부교감부터 다 하나하나 카운트해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교감, 부교감만 있는 동물이 있다면 의식이 있을 건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보여주는 거 보시면 베이가스라고 있죠. 예, 저 초록색 베이가스가 쭉 있고 그 위에 보면 염주알처럼 쭉 있는 게 그 심폐득 체인이고 그 다음에 척추에 있는 교감, 그 초록색 있는 게 부교감 이런 식으로 좀 자료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밑에서부터 호흡, 심장 박동,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그게 우리가 내부적 장기에 대한 현재값을 만들어내요. 내부 장기에 대한 현재값, 갈증, 배고픔, 성욕 이런 것들이 내부 정보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에델만의 1차 의식 모델입니다. 저 보시면 한쪽에 보시면 셀프라고 자기란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어디서 나냐면 셀프라는 거는 우리 내부 감각이 메인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욕망을 느끼고 내가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쪽 창자로 중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바깥에서 오는 정보가 있죠. 시각, 청각, 체감각을 통해서 바깥에 오는 정보하고 내 내부의 정보가 결합을 합니다. 그게 저 그림에서 어디냐 하면 어디서 결합을 하느냐 하면 해마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지구 표면에서 동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이하고 내가 또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성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먹이하고 파트너는 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걸 내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접근 해피 이야기 했잖아요. 같은 뿔입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두 개가 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깥에 있다 해갖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흔히 욕망이라 그러는데 그게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상은 바깥에 있잖아요. 내가 바깥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각하고 청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들어오는 거 바로 세계죠. 산이다, 강이다, 먹잇감이다. 바깥에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내장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하고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뭐냐 하면 해마에서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의 뿌리는 내가 본 아름다운 꽃이든 내가 맛있는 음식물이든 그걸 기억하게 되는 과정이 나의 욕망하고 바깥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억으로 되죠. 그 기억이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아무 의미 없던 대상이, 사물이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개인 속에 이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중립적인 세계가 아니고 감정에 물든 세계가 되는 겁니다. 감정에 물든 세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분열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감정의 값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선이 가는 방향이 바로 그 감정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든 기억은 감정적 정보가 레벨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 모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치에 물든 기억이라 그래요.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료는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로 지금 소중해,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레벨이 붙으면 그 다음에 그걸 볼 때는 이제 더 익숙해지고 그쪽으로 시선이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한쪽으로 편향이 되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지각의 범주화. 그렇게 생긴 걸 개념의 범주화. 요런 과정을 설명한 게 에델만의 1차 모델입니다. 거기서 1차 모델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면 언어가 없습니다. 자, 2차 모델을, 고차 모델을 보여드리면 고차에는 앞에 1차 모델에서 가운데 보시면 보라색으로 사각형 하나 있죠. 그게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저게 딱 들어가면서 우리는 동물하고 구분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 인간의 행동이, 이제 의도적 행동이 출현하게 돼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은 시간 도메인에서 보면 반드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동도 미래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말하는 순간 이렇게 나갔잖아요. 항상 출발점은 현재입니다. 우리 모든 게 생각이나 행동은 출발점이 현재잖아요. 맞죠? 그럼 어디로 가요? 현재 한 점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현재 한 점에 영원히 머무는 게 동물이나 바위나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앞으로 나간다는 게 공간적 앞이기도 하지만은 공간적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결인데 우리의 기억은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기억은 모든 과거의 정보가 다 모여있는 끝단입니다. 지금 불러오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봄소풍을 지금 불러와도 지금 불러오는 거잖아요.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지금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이것은 브레인에서 일어납니다. 시냅스에서 지금 불러오는 순간 50년 전의 사건을 불러오지만은 와도 지금 이 시냅스 세포가 바뀝니다. 단백질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몇 초 내에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는 기억은 과거용이 아닙니다. 기억은 레코드판이 아닙니다. 뭔가 저장해놓은 창고가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은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가 지금 내가 불러지는 겁니다. 지금 왜 불러오느냐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행동을 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억을 불러오는 겁니다. 다시 다른 면을 비하면 기억은 열쇠 같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행동할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로 작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면 열쇠는 필요 없잖아요. 어디 놔두잖아요. 우리가 기억의 그 용도를 무슨 레코드판처럼 뭘 저장한다는 쪽에 너무 오래 치중했어요. 최근에 브레인 과학은 기억은
문을 여는 열쇠다. 근데 그 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억은 전적으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진화되어 온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지구상에 인간이 하는 정신작용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뭐가 가장 놀랍겠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 물론 놀랍죠. 근데 동물도 단어까지는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한다. 동물도 행동까지는 아니지만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이 꿈도 못 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은 이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해요. 상상이죠,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왜 능력이 있냐 하면, 100년 전에는 비행기가 거의 없었어요. 오늘 비행기가 출현했잖아요. 만약에 한 300년 전에는 잠수함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맞죠? 출현했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헬리콥터를 상상했고 잠수함 같은 걸 상상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상상은 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는데 99%는 공상이죠. 달성이 안 돼, 실현이 안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상상을 집요하게 한 몇 가지 상상들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상이 실현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실현하는 거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행동을 분해해 봤더니 구성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구성적으로 돼 있다는 거는 어떤 행동에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달나라로 간다는 인간의 상상이 있다면 그걸 연결해갖고 가려면 무수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계를 한꺼번에 달성을 못해도 로켓을 수십 명간 쏘아올려보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덩거리로 나눠서 그 어려운 덩거리 하나하나를 의도적 연습을 통해서 숙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보였던 기적 같은 현상도 100년, 200년 지나면 우리는 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던 지구상의 어떤 동물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온 건데 인간의 생각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이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도 과거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긴 한데 과거에 일어난 모든 내가 경험했던 걸 모델을 해갖고 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갖고 현재에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에 제공한 모델을 통해서 나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모델이 구체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던지는 걸 예측이라 그래요. 그 브레인에서 만들어진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본 모델이 세계를 보는 창문이고 그 세계를 보는 모델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짧은 거는 몇 초 후에 일어나는 건 뭐겠죠? 내가 걸어가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죠. 이건 몇 초 후에 일어나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으로 가는 거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나죠. 지금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정신작용은 현재를 출발점으로 해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되면 잠을 잘 거다. 미래에 일어나지만 예측되지만 달성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 간단한 거는 그렇게 달성되는데 달나라로 가거나 화성으로 가는 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정신작용은 궁극적으로, 자, 다시 말해, 의식이 변하는 상태고, 그 변하는 상태가 계속 변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상태를 누가 예측을 해줬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예측 머신입니다. 저걸 이제 내가 다른 레퍼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이쪽에 그 브레인 과학자가 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일하적 미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하적 미래 사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렵죠, 당연히. 내가 만약에 뭐 박사학위를 한다. 내가 비행기를 몬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게 일하적 미래 사고예요. 그 희망사항을 의도적 연습으로 달성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운다, 기타를 친다,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동물에는 의도적 연습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인간만이 기타를 배운다,
새로 노래 한 곡을 배운다, 의도적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사고하고 의도적 연습이 결합해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상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 과정이 놀랍게도 우리 인류한테 보편적으로 어릴 때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게 소꿉놀이입니다. 소꿉놀이가 뭡니까? 간호사나 소방사나 의사 선생을 흉내내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때 미래의 감정을 훈련하는 겁니다. 미래의 감정을 훈련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놀이는 굉장히 고유한 겁니다. 놀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에는 애들이 잘 못 자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놀이는 바로 미래적, 의도적 연습 훈련입니다. 인류 진화사에서 그게 아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우리가 그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되고 싶다 하는 걸 어떻게 달성하는가 봤더니 달성하는 것은 구성적 행동이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했는 중에 어느 부분이 자 내가 기타를 친다 하면 기타의 기술을 높이려 하면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단계, 잘 소화되지 않는 단계를 따로 떼내갖고 그것만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단계적으로 나눠갖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몇 달 후, 몇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내 미래상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와 미래의 나 사이를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깔립니다. 그게 바로 시간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언어를 쓰면서 가능해진 고차의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저게 자율신경입니다. 교감, 부교감이 우리 내부 장기 다 보이시죠? 저렇게 다 간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동물적 상태를 우리가 다 통과를 해서 제가 이제 그렸는 그림인데 보시면 척추동물 전체를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자 속에 저거 보면 큰 창자잖아요. 대장이잖아요. 대장에도 신경절들이 쫙 있는데 보면 저게 초기 동물 그 형태들의 그런 느낌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지난 5억 년 동안 진화되었던 모든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 흔적들이 특히 어디 남아 있냐면 이 DNA 피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구를 쓰면서 더 발달하는 부분도 최근에 막 그거에 한 20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부위가 또 새로 막 나오고 그다음에 문자를 쓰면서 그 엑스너 영역이라는데 문자 쓰기 시작하는데 5천 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5천 년 동안 바뀌어졌는데도 일부 인간의 브레인에서는 인간의 브레인에서 나와요. 운동 영역에서 글 쓰는 영역이 나와요. 그다음 비주얼 워드 폼 에어리아를 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기 시작한 것도 몇천 년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인류가 문자를 보게 된 요걸로 인해 갖고 브레인 피질이 그걸 전담하는 피질이 그 영역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진화가 침판지에서 600만 년 걸렸는데 글자를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을 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5천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건 어떻게 됐냐면 글자를 만드는 영역은 자 지구상에 한 200가지 문자를 다 분해해봐도요. 3개, 4개 선분의 연결입니다. ABCD도 보세요. 우리나라 기억, 니은, 한글도 보면 자음, 모음 보면 선이 몇 개 아니잖아요. 4, 5개 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4, 5개 선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시각의 1차 시각 피질이 각도나 선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요게 이제 자연에서 나무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선들을 먼저 처리해요. 그런 영역들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해왔던 브레인의 그 시각적 처리 모듈의 일부를 문자로 전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브레인을 볼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학계 동향은 내장 전체, 그 내장에 있는 그 면역 시스템, 내장에 있는 면역 시스템하고 브레인하고가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접하게 연결되는 과정이 요건 최근에 나오는 그 다미주 이론이 돼서 결국 이제 맨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려면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피 반응이 크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해피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보상입니다. 보너스를 주면 열심히 하잖아요. 보상을 유인한 거예요. 그만큼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망다니는 피식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면 움츠러들어요. 예, 이게 보호 본능이 나와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게 베이갈 미주신경이라서 야들이 베이갈 미주신경이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접근 반응이
화를 내거나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접근 반응이 의외로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가깝게 하기가 나이 들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류 전체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보컬 폴드 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브레인 전체로 봐도 우리 저쪽에 그 중뇌 수도관 해색질이라는 저 영역에서 피지컬, 외부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전체에서 정서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이모셔널, 감정적 스트레스를 전부 다 요 중뇌에 있는 조 영역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요 자료에서. 그래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컨트롤해요. 교감신경하고 호흡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감정을 빨리 잘하고 싶으면 긴 호흡을 하셔야 돼요. 낼 숨. 그러면 이 흥분한 교감이 다독거려져요.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발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공기 흐름을 1초에 200번 끊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언어를 통해서 인류는 결합을 한 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침판지는 언어까지 못 올라갔다 그랬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피엔스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 제작했던 그 유명한 사고실험이 뭐냐면 천왕문 광장에 침판지 1000마리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단 나겠죠? 각자 그냥 뭐 행동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10,000명이 모인 월드컵 경기에도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잖아요? 오케스트라 공연 보면 수백 명이 조용하게 감상하잖아요? 그 청중에 사람 대신 침판지를 앉혀놔 보세요. 어떻게 될까? 온갖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공유된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호응을 하잖아요? 이런 공유된 행동을 못 해요. 공유된 행동이 가능하려면 개념을 공유해야 돼요. 지금 개념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아, 이 강의를 알아서 이해해야 되겠다. 느낌이 온다. 이 개념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언어를 만들기 때문에 개념을 공유하게 되고, 개념을 공유하면 시선의 방향을 함께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집단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로 일어납니다. 우리 전체가 지금 이번 이야기는 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부 장기하고 근육,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을 만드는, 1차 의식을 만드는 기반 머티리얼입니다. 기반 자료. 저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연결되어 올라옵니다. 저게 이제 교감신경 기둥을 통해서 교감이 작동하면 그 부교감인 미주신경이 저걸 또 조절해 줍니다. 요거는 좀 드문 자료인데, 마우스한테 다리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고 이 브레인에서 브레인 안으로 들어간 혈관의 그 액티베이션을 찍은 겁니다. 피가 통하는 과정을 찍은 겁니다. 저 자료의 핵심이 뭐냐면요, 뒤에 자극을 두는데 한 5초 내로 혈관 사이가 바뀌어버려요. 저는 저 자료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거의 초단위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우리가 어떤 느낌이 같든지 정서적 반응을 하는 것이, 저 보시면 시간 단위가 나옵니다. 저 혈관들 보이죠? 처음에서 저렇게 확 번집니다.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저런 거 한번 개념을 바꿔요, 우리가. 아, 정서나 감정은 분단위도 아니구나. 그 10초 내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순간적 사건이구나. 이걸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보면 브레인에서 내부 장기까지도 연결됩니다. 내장까지도. 창자까지도 그대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죠. 이제 그런. 자, 그래서 저 의식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정보를 순간적으로 통합해줘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모든 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내가 첫 감정에서도 가장 핵심이 초시계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걸 초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초시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여져 갖고 우리 생명 전체를 조절할 때도 이 호르몬 시스템하고 신경 시스템은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 시냅스에서는 1000분의 1초까지 작동이 일어납니다. 1초면 늦어요. 초 단위입니다. 우리 의식이 왜 인류가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하느냐 하면, 의식 내용의 거의 한 50% 넘는 게 이 내부 장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1차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고차 의식은 언어를 매개로 해갖고, 언어로 통해서 우리가 단어 사전이 10만 단어가 되잖아요.
10만 개 넘는 아이템을 처리해야 됩니다. 언어를 쓴다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언어를 우리가 적당한 형용사를 찾아내려면 수초 내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어식을 통합니다. 어식이 작동을 하면 우리 기억 전체 영역을 스치라이트를 비출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적시의 정보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어식이 왜 진화되어 왔는가 하면 정보의 적시적 통합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식 상태가 새록새록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는 한 가지 들어도 여러 가지로 순간순간 연결하잖아요. 그게 뭐하고 관계있나 하면 산소 농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하수입니다. 중간 단계로 산책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뭘 남긴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그 사람들이. 일기를 쓰거나 무슨 기록을 남깁니다. 아인슈타인 또 노트가 다 있습니다. 네오로다빈치는 3만 페이지 노트를 남겼어요. 기록을 남긴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낮잠을 자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산책을 하는 겁니다. 산책할 때 누가 책 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산책하자. 아무도 안 들고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그 논문을 받거나 공부하고 거리를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떠올리는 건 딱 하나잖아요. 짧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산책하려면 그 하나를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를 계속 있으면 그걸 연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하려면 어디 참조할 데가 없잖아요. 책을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불러오죠? 연결을? 기억에서 불러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기억은 저장이 핵심이 아닙니다. 불러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하고 싶으면 아무도 손에 안 들고 산책을 하게 되면 내가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를 딱 들고 산책을 하면 그의 답은 내 기억에 있잖아요. 그 기억을 다른 사람이 참조하지 않고 내 기억에서 불러오는 훈련을 하게 돼요. 오케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인출이 최근 학습법에서는 하디스입니다. 기억의 저장보다 3배 이상 중요한 게 기억을 인출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을 인출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앞에 있으니까요. 곧장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내 기억에서 찾지 않잖아요. 인터넷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으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분하게 기억한 정보를 영구히 저장을 하고 싶다면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책하는 과정에 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을 불러와요. 기억의 문을 열어요. 그게 10분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매일 하다 보면 기억의 문이 자꾸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기억을 불러오는데 비용이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은 점점 더 기억을 빨리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요체는 기억의 저장이 아니고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대학 때. 얼마나 불러와 봤습니까?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기억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브레인 전체의 의식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그 의식의 핵심이 고차의식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용어를 많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많이 불러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산책하고 한 가지가 돼 있는데 낮에는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침대에 가만 누워 있습니다. 일단 모든 걸 꺼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말고 가만 누워갖고 내가 2시간 공부했던 걸 불러와 봅니다. 2시간 공부했던 핵심을 10분 만에 다 불러옵니다. 요걸 매일 반복하면 굉장히 그래서 기억의 요체는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대부분 언어로 매개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의식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도 의식도 감정도 이 전체가 생명의 항상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탕에 있는 거는 생명 조절의 항상성인데 생명 조절의 항상성은 대략 4개의 서로 상반되는 조절점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뭐냐 하면 안정이냐 유연이냐. 너무 안정적으로 가면 사람이 고지식해져요. 창의성이 떨어져요. 너무 유연 쪽으로 가면 정신이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속도하고 정확도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래서 멀티태스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브레인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동하고 구성입니다. 자동의 정신작용은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은 마음이 없는 운동입니다. 전적으로 생각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 순수한 운동입니다.
근데 순수한 운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구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냐 구성이냐, 안정이냐 유행이냐, 속도냐 정확이냐, 마지막으로 추상이냐 구체냐. 추상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봐서 하나로 축약하는 과정이 추상이고, 그 다음에 구체는 그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먼저 전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경계를 끝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세부로 들어가야 돼요. 세부로 들어가면 다시 전체를 봐야 돼요. 핵심은 자동, 구성, 안정, 유연, 속도, 정확, 추상, 구체, 이 모든 거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균형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말 한마디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죠. 이 정상이라는 균형점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정신장애는 비유하자면 이동하는 나룻배에서, 이동하는 배에서 할로 갖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날아가는 대상도 움직이고 할을 쏘고 있는 나도 움직입니다. 두 개 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감정의 상태, 언어 상태, 의식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상태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변화에서 움직이는 배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할로 쏘가 맞추려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상의 고정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낸 게 두 가지 착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부의 고정점, 그게 셀프입니다. 자아를 만들어냈고 외부의 움직이는 걸 고정시켰습니다. 그게 사물입니다. 그래서 사물하고 내부의 자아가 계속 움직이는 이어서 하나의 두 개의 가상의 고정점을 만들어낸 게 셀프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깥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가 출현했고 나가 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연에서 빌려온 겁니다. 이 가상 두 포인트를 어디서 보면 태양 에너지에서 빌려온 겁니다. 태양 에너지를 통해 갖고 식물이 강합성을 하잖아요. 그 강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포도당을 먹으면서 우리가 동물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에너지를 훔쳐갖고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태양 에너지에 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를 낮춘 겁니다. 엔트로피를 낮게 질서 정연하게 된 겁니다. 질서 정연하게 된 극단적 두 포인트가 셀프하고 사물입니다. 이 셀프하고 사물이 마지막에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임종 때. 그러면 두 포인트는 다시 엔트로피가 증가한 네이처 자체의 카오스로 갑니다. 네이처 자체로 갑니다. 엔트로피가 커진 우주의 연력학 제2법칙으로 그대로 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벗어나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예측입니다. 예측을 하면, 예측은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가 예측이잖아요. 예측을 딱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예측을 달성하게 되면 우주의 무수한 많은 상태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을 유지하는 동안을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종 때는 다시 엔트로피가 커져가는 네이처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셀프가 붕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물이 붕괴가 돼요. 그러면 완벽한 노싱,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자연 속으로 돌아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연력학 2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의식이다, 감정이다, 언어다 다 출현하는 것은 자연의 태양에 이글거리는 그 에너지를 훔쳐와서 내부의 고정점인 셀프, 외부의 고정점인 사물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환각입니다. 이 두 환각이 유지되는 시간이 100년밖에 안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연으로.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 상태, 연력학 제2법칙, 무한한 가능성만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측을 통해서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측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점한 그 예측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미래에 실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상태 중에 하나가 결정되고 하나가 우주 속에 구현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거는 단지 우주의 물리 법칙 속에서 굉장히 짧은 순간만이 자연이 허용한 겁니다. 그 허용점도 환상입니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뭘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래서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는 궁극적으로 연력학하고 이게 결합해서 우리가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자연은 없습니다. 어떠한 물리 방정식에도 의미란 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출현한 것.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투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측입니다. 예측은 가능한 많은 무한대에 가까운 미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을 통해서
실현을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했고 그 많은 무한한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주 속의 번개불 같은 거고 다시 깜깜한 우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노싱, 원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태양 에너지를 잠시 훔쳐와서 두 개의 환상을 만든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 환상을 셀프라 그러고 자아라 그러고 외부적 환상을 대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와 세계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 나와 세계는 자연 속에 만들어진 세컨드 네이처라 그럽니다. 자연 속에 만들어진 환상입니다. 세 번에 걸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호흡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속으로 들어서 나로 바뀌고 내 숨을 통해서 나의 일부가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깥하고 안이 물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한 형태를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동적으로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위나 사물입니다. 우리는 동적으로 내 경계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린 데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 저 네 가지 상호 모순되는 상황의 균형점입니다. 자동 구성, 안정 유연, 속도 정확, 추상 구체. 요게 요 계기판의 바늘이 일생 동안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나룻배에서 움직이면서 활로서 기러기를 맞춰야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추는 게 생명입니다. 그때 두 고정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빌려온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 다시 자연을 돌려줍니다. 그걸 엔트로피가 낮은 포인트라 그래요. 엔트로피가 낮은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엔트로피가 낮은 포인트가 브레인이고 생명이고 질서입니다. 그거는 태양의 카오틱한 에너지, 엔트로피가 높은 에너지에서 우리가 빌려온 겁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빌려와갖고 잠시 한다. 그 빌려오는 그 유예 기간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 일생 동안 우리는 안간 힘을 써갖고 예측을 하고 에러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예측의 에러를, 예측의 착오를 줄이다 뒤로 낮아빠지는 현상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두 예측 포인트, 사물하고 셀프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네이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네이처에서 환각을 통해서 두 개의 안정된 고정점을 훔쳐온 겁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공평다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교보다도 브레인하고 물리학이 결합한 이쪽 세계관이 매듭 없이 네이처하고 생명 현상을 융합시킵니다. 근데 그쪽은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의식에 대한 브레인 사이언스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리면 의식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밝혀진 몇 가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문호 박사님의 귀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뇌과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잘 아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주 동안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